다른 후보들의 이 복지 정책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복지 공약들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제 이렇게 공약으로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시점도 2022년이고요. 네. 또 최저임금, 시간금도 만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2022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다른 분들 방금 말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달성 목표 시점이 늦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서민 대통령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되기를 희망하겠죠. 네,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복지 공약에 차별성,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까? 예,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을 하위 50%에게 우선적으로 증액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게 주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 기초연금은 하위에다가 좀 강조점을 두었고요. 네. 또 아동수당은 그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 공약을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 복지와 더불어서 이 노동 환경의 개선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심상정 후보의 복지 공약의 특이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심상정 후보는 방금 말했던 기초연금, 아동수당, 또 최저임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지난 그 정부에서 꾸준히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복지 정책 몇 개 고쳐가지고는 국민들이 행동하겠느냐. 정책의 시스템 방향을 고쳐야 된다는 있습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네. 어떠신가요? 심상정 후보 특히 노동정책, 노동의 어떤 유연성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의 문제일 텐데 이 각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복지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증세 논란, 세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올리지 않고도 이런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무슨 보관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다들 이제 돈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대략적으로 이제 공약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봐서 내년에 당장 아마 5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또 아마 2020년쯤 되면 10조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는 재원 도달이 어렵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도 말은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세금이 올랐죠. 라든지 이렇게 올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유권자를 좀 의식해서 증세라는 용어는 잘 안 썼지만 결국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민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도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근로소득세를 좀 올리느냐 아니면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와 같은 좀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올리느냐 이건 논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수를 확보 더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세금을 올리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저는 어제 그 토론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면세자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면세자를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 소득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제자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 소득자의 구간을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원에서 끊는다. 그러면 5억 원에서 끊고 10억 원에서 끊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상위 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율을 좀 올릴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라든지 또 종합소득세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세금을 많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면의 폭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복지 공약을 쭉 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또 있으신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이렇게 막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미 가난해진 사람을 위한 빈곤 대책으로는 복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젊은 시절부터 노후 대책을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직업과 주거를 가져야만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정책이나 노동 정책, 네. 또 평소에 사회보험을 통해서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까지 관심의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